평양은 도시계획이 1953년도쯤에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평양이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져 있던 도시는 아니죠. 평양은 오래도록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회주의 도시로 이렇게 탈바꿈시킬 수 있었을까? 그 중에 가장 큰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게 있다면 한국 전쟁에서 폭격이나 여러 가지들 전투로 인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이 위에 사회주의 도시를 새로 설계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평양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평양이 원래 서구적인 광장을 갖고 있던 도시가 아니었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 이후에 평양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고 나자 아예 새롭게 평양이라는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북한은 평양 안에 이 수도 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상향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장소들을 설계하고 만들어간 것이죠. 1953년도에 평양도시 재건계획이라는 게 생기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54년부터 56년까지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실행할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 재정은 공산 국가들의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초기 평양의 건축물이나 도시 공간은 이러한 나라의 어떤 설계 혹은 도움 혹은 그리고 시공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평양의 건물 중에 1950년도에 세워진 건물들을 보면 각 나라의 특징들이 약간씩 이렇게 가미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1953년도에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도시 계획 특징,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특징들이 더 많이 반영되었죠. 그래서 김일성 광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광장을 만들고 곳곳에 기념비적인 장소를 만들고 조형물을 세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평양은 사실 평양도 되게 큰 도시이긴 합니다. 그런데 평양도 중심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본평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세로축은 평양역에서부터 모란봉까지 그리고 가로축은 보통강에서부터 대동강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 구역을 중심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 중심부를 아주 확실하게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 김일성 광장을 두고 이 광장과 맞대어 있어서 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쭉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긴 도로, 이 도로를 상징적인 거리로 스탈린 거리라고 명명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도 넓히고 옆에 있는 건물들도 그에 맞추어서 고도를 맞추어서 딱딱 만들어서 이 거리를 걸었을 때 어떤 하나의 통일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기념비적인 거리와 건축물을 건설해 갔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건 김일성 광장이죠. 김일성 광장은 1954년도에 가장 먼저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심광장은 사회주의 이념을 공간에 투영하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노동자 집회라든가 시위, 열병식, 대규모 행사들을 여는 공간이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이 웅장한 이 거리를 걸으면서 국가의 위험을 체험하는 어떤 공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체제의 우월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 광장을 걸으면서 혹은 이 광장에서 있는 행사에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면서 혹은 이 광장에서 벌어지는 행사를 TV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북한의 인민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북한이 요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처럼 김일성 광장은 북한에 있는 모든 곳에 있는 여러 광장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이념과 지향을 도시관광에 투여하고 거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극장 국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인민대 학습당이라든가 그리고 국가종합청사라든가 조선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박물관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 그리고 뭐 도서관과 같은 이러한 어떤 건물들을 광장 주변에 쭉 이렇게 배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광장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것,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함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양의 기념비적인 건물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요. 평양은 정치적인 기념일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기념비적인 건물을 이렇게 완성하고는 합니다. 제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960년에는 해방 15주년인데 이 1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 대극장, 조선혁명 박물관, 옥류관, 냉면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모란봉 경기장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공해요. 우리는 사실 건물을 이렇게 튼튼하고 잘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순서를 달리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렇게 짓기도 한데, 북한은 건물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공되는 시점도 중요하고 이것이 어떤 지향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려면 준공식을 언제 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는가라는 서사를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첫 번째 이 평양 대극장은 해방된 지 15주년,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전유복구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인민경제 계획을 잘 수행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라는 것들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기념일에 맞춰서 완공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옆에 있는 평양 학생 소년 궁전이 있죠. 이건 북한의 남한으로 따지면 어린이 회관에 해당하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자체가 엄청나게 부속 건물까지 포함하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1963년도에 만들게 되거든요. 이건 북한이 어린이 청소년의 교양을 위해서 이것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김일성의 교시일에 처음으로 63년도 10월 초에 학생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린이날과는 조금 다르게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것들로 만드는데, 이 학생절을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교양 그리고 청소년 교양의 지향을 펼치고자 하다 보니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것을 구현해내는 어떤 교육 장소가 필요하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학생 소년 궁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궁전을 언제? 학생절 선포 바로 전날에 개관하는 것입니다. 1963년도 9월 30일에 이것을 개관하고 10월 1일에 첫 학생절 행사를 엽니다. 다 이렇게 하나씩 준비하는 거죠. 조선혁명 박물관은 1972년도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1972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일까요? 김일성은 1912년에 탄생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맨 끝자로 2가 들어가 있는 해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북한은 정주년이라고 해서 이렇게 5주년, 10주년, 15주년, 20주년 이렇게 꺾여지는 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1972년은 김일성의 탄생 60주년 회갑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혁명 박물관을 이 날에 맞추어서 만들고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박물관에 갈 때 해설 강사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사실 이 건물은 어떠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특별히 김일성 수령의 탄생 6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주체사상탑은 1982년입니다. 82년 똑같이 2로 끝나는데요. 이것은 또 뭘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서였을까요? 김일성 수령의 탄생 70주년을 강조하고자 대동강 건너편에 주체사상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건설하고 하나의 국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조형물은 정치적 기념일이라는 서사를 담고 있고 그 기념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오고 기억하게 하고 공유하게 하고 전파하도록 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가지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자, 다른 것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혁명 열사릉이 있는데요. 혁명 열사릉은 1975년도에 만들어져서 85년도에 다시 한번 개보수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혹은 북한의 어떤 그 국가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린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립묘지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데 이것 또한 의미를 담죠. 그래서 끝자리가 5로 끝날 때에는 당창건 1949
1975년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1975년도에 당 창건 30주년 기념이었고요. 1985년도에는 당 창건 40주년이었던 거죠. 그때에 맞추어서 이러한 정치적 장소들, 대기념비적인 어떤 건물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기념일에 맞추어서 완공되는 거 말고 또 그와 함께 건물이나 조형물 자체가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해 주는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에 평양산원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아요. 평양산원은 지금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 높이 세워져 있는 사각형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의 양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는 어떤 약간 디귿자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품는다고 하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이러한 어떤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 후대 사랑을 응축시켰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당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인민들을 향한 사랑을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어떤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평양산원, 산부인과 병원을 이러한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형태로 왼쪽 아래를 보시면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얘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죠. 약간 타원의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둥그런 어떤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진을 제가 골라왔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이 만경대 학생소년 궁전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어떤 모습들을 보인 사진을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기도 하고 또는 이 아이들에게 더 뛰어가라고 격려하는 듯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어떤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그것이 언제 탄생하는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메시지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럼 북한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 상징으로 넘쳐나고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북한 사회에서 평양에 살지 않죠. 그리고 평양에 방문하는 것을 손에 꼽을 만큼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여행하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회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공을 세워서 특별하게 평양 여행을 초청을 받았던 거 할 때 사실 평양을 들어가게 되는데 평양은 곳곳이 사실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평양 방문자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거리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 그리고 김일성 광장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를 거닐면서 그냥 단순한 감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장소에 깃들여져 있는 그리고 그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축적되어 있는 국가의 지향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보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설 강사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의 설명을 우리가 미술관에서 듣듯이 해설 강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건물을 세우도록 만들었었던 수령의 은덕, 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려 그리고 앞으로 이 건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의 지향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돌아가서 발표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발표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평양에서 이러이러한 국가의 상징들을 보았고 국가의 지향이 이러이러했으며 그동안에 담겨 있었던 국가가 주었던 그 의미 수령이 우리를 이끌었던 이 힘들이 이러했다라고 계속해서 재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이 장소들은 계속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하나의 극장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기념비적인 건물이 건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앞에서 여러 가지 대규모 행사들을 하게 되면 방금 보신 어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의 사진처럼 이러한 사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더해서 그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행사를 같이 보여주면서 국가의 지향과 어떤 계획들을 더욱더 선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